자, 2부 진행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의 실전 따라잡기. 첫 번째는 키워드 수집입니다. 자, 학부모와 우리 학원의 연결고리. 학부모가 검색하는 검색어와 우리 학원을 홍보하는 컨텐츠의 연결고리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전략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키워드 수집인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왜 수집해야 되느냐? 얘를 알아야지 상위 노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홍보할 글이 몇 개를 공략할 것인지를 수집된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수집된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그 10개를 상위 노출시키고 홍보할 컨셉 잡아서 노출시키면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다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는 어떤 거고 먼 훗날 내가 10개까지 다 장악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열심히 포스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키워드라는 게 정해져야지 그게 홍보할 포인트, 즉 상위 노출의 관점에서 홍보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키워드의 공략 방법을 모르면 성과도 없고 오히려 페널티를 먹습니다. 요즘 블로그 저 웬만하면 이제 저품질 잘 안 걸리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운영을 잘 하니까 경험이 쌓여서. 그런데 잘못 운영하면 애지중지 써온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품질에 대한 문제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썼는데 성과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거 이런 거는 키워드에 대한 개념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키워드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학원의 홍보할 범위와 연결시켜서 잡아야 돼요. 우리 학원이 저학년이다, 셔틀이 다닌다, 아니면 고학년이다, 본인들이 알아서 온다. 이런 학년과 그 대상에 따라서 이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겠죠. 이 판단은 우리 학원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다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 범위 안에서 키워드를 수집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지역일수록 핵심 키워드고 멀리 멀어질수록 2차 타겟, 3차 타겟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 중심으로 집중해서 하고 시간이 나면 점점 더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키워드는 반드시 경쟁을 해요.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는 남들도 노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원 브랜드를 모르는 키워드는 이런 경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걸 자력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땡길 것이냐, 성과의 시간 땡길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경쟁을 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우리 브랜드. 우리 학원 브랜드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쉬워요. 그러면 거기에 검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땡겨오는 것도 방법인 거죠. 수집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전략을 할 때 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의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할 때 1년이라는 주기를 봤을 때 PC로 맥시멈일 때는 숫자가 얼마고 미니멈일 때는 얼마인지를 그냥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PC의 개념과 모바일의 개념으로 검색량을 체크해서 가장 맥스일 때는 몇 건 정도인지를 합계를 내서 그냥 대략적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운정신도시를 할 때 파주 운정신도시를 아예 그냥 점조직으로 공략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냥 운정신도시, 운정수학학원, 산내마을 수학학원, 그 옆에 지산동 수학학원, 한빛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해 가다가 옆에 교화, 금촌 이렇게까지 이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를 점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하나 노출을 시키면서 컨텐츠적으로도 설득하는 전략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수집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 키워드 수집하는 거 어디서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의 맨 하단에 보면 비즈니스 광고 영역이라고 있어요. 이 광고 영역에서 쭉쭉쭉 이제 회원가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옆에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 그래서 이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수학학원이라는 것을 예시로 작년 가을에 그때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가장 피크 타임일 때가 3,370건. 가장 맥스일 때가 모바일로 한 달에 3,000건이 넘는 검색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밑에 있는 부분이 PC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약 4,000건 정도가 검색이 일어납니다. 보통 학원가에서 보면 학원가의 등록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유심히 보시면 그래프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1년 내내 어머님들은 학원을 검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어머님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브랜딩을 해놨다가 결정적인 시즌에는 땡겨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기가 검색량이 가장 많다. 이건 검색해봐야 알아요. 실제로 다 다릅니다. 저는 이거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목동에 있는 여고학원을 검색해보니까 한 2,360건. 아까 운정 잠깐 얘기했는데 운정의 영어학원이 850건. 신도시인데 위례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는 지금 이미 1000단위대로 넘어섰죠. 운정 수학학원은 640건. 월 검색량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학원을 홍보할 키워드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일의 양이 정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얼마나 일을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든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우리 학원의 검색량도 알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학원이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블로그 마케팅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 그러면 우리 학원 브랜드의 검색량은 제법 있겠죠.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검색량, 지역 키워드의 검색량은 적은데 그 학원 브랜드를 검색하는 검색량은 좀 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학원 자체를 알아본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 자체에 알아볼 때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글들이 노출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전무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중요한 건 원장님들은 그 놓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냥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하면 우리 학원의 브랜드 검색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학원에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 수집하고 나서 세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키워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세팅해야 돼요? 저는 키워드별로 허들 전략을 씁니다. 키워드별로. 그래서 키워드를 딱 검색하면 첫 번째 허들은 뭐고 두 번째 허들은 뭐고 세 번째 허들은 뭐냐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 광고, 지도, 뷰탭입니다. 안녕하세요. 1등학원의 비밀의 저자 정석씨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학원이 성장한 사례도 많지만 요즘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를 통해서 감행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무상으로 도움받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구글 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